자, 오늘 저녁은 홍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엊그제 시켰는데 이틀 만에 왔어요. 아주 맛있고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역시 홍어에는 안주가 막걸리죠. 홍어 안주는 막걸리 최고입니다. 홍어, 저는 주로 고춧가루하고 소금을 섞어서 여기서 주로 찍어 먹습니다. 보통 사람은 초장에 찍어 먹죠. 초장에 찍어 먹는데 저는 주로 이거 찍어 먹습니다. 초장도 찍어 먹어보고 이것도 찍어 먹어보고. 자, 김치는 작년 김장김치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 홍어 한 2, 3년 만에 먹은 것 같은데요. 500g에 홍어가 27,000원 정도인가 했어요. 27,000원인가 26,000원 얼마인가. 국내산이었는데 만약 국내산이면 싼 거죠. 그러니까 많이 왔더라고요. 우리 냄새 며칠 가는데 집에서 홍어 냄새. 그런데 대통령과 명 씨의 이 공적 대화를 들었다는 제3자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뭐 혼자 사니까 뭐 홍어 냄새 나든지 말든지. 이게 명 씨가 공개하겠다고 한 녹취 중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명 씨가 지금까지 내놓은 건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고춧가루하고 소금하고. 뭘 더 받고 있는 겁니까? 앞서 들으신 것처럼 변호사는 휴대폰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나 제일 많이 삭힌 거 줄하겠는데 그 정도 아닌데 많이 삭힌 거 아닌데 그냥 먹을만 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날 여사와의 카톡 대화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명 씨는 이걸 대통령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역이 있다는 거고요. 대통령과 주고받은 공적 대화의 기록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뒷맛이 엄청 쏘네. 이날은 강희경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괜찮네요. 볼살.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거나 이건 코 같은데 코?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돈을 코 한번 받았다는 먹어볼까? 주장을 했는데요. 이날 명 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리 그 문제 고발 안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공적 대화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하고 따봉만 나오는 거야. 편집해가지고. 따따봉도 있어. 따따봉. 그리고 20일, 그러니까 하루 뒤에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또 공개했었죠. 네, 명 씨는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런 것들을 이 용산에 전 삼합을 안고 따라따라 먹습니다. 왜냐면 그 고유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국민의힘 대표와의 차담 내용을 대통령실이 내놨는데요. 윤 대통령은 명 씨와 자신은 경선 이후에 단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명 씨는 이걸 자기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김 여사와 사적인 대화까지는 공개해도 대통령과의 일은 안 된다는 어떤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추가 공개를 예고한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명 씨가 쓴 글 보시죠. 돈 안 받고 나는 조작도 하지 않았다. 이 정권 교체에 위해 이 한 몸 바쳤다. 권곤일척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이 대통령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 생각에 변화가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초장도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11월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당내 친윤계가 반대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도 초장도 맛있네.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거론하며 대통령실을 직접 압박했습니다. 2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우리는 정부와 함께 좋은 나라 만들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을 해내야 된다.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드러난 문제, 국민의 우려하는 지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1월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윤기가 반대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한 대표는 90분에 걸친 기자회견 동안 윤석열 정부라는 표현 외에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분명하게 답하지 못했다며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앞서 한 대표가 요구해온 인적 쇄신에 대해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보여주기식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금 고춧가루 같이 찍어 먹어 드셔보세요.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완전 진하게. 허은하 대표가 자신이 통화했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무슨 이야기가 오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네, 허은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좀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우선은 오랜만에 맛있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발언에 대한 기본 무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통화를 한 분이 한 나라의 영부이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민간인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또 공적인 분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왜냐하면 어떠한 법적인 것으로 정의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분에 대한 대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초장이 맛있네. 아무래도 또 많이 초장이 달딱지근하네. 초장이- 초장 자체가 맛있네. 15상이었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초장 처음 먹어보네. 어디서 나온 거지? 실장님 초장? 그렇죠. 빈소에 있었고요. 그때 뭐 우원식 의장이나 추경호 원내대표나 네. 또 오세훈 시장처럼 여야의 정치인들이 조문을 직접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주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미안함 얘기하시면서 위로하는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때마침 언론인들이 와서 언론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네. 때에 전화를 주셔서 제가 전화를 몇 번 못 받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여사 계속 전화를 하셨던 네. 거군요. 근데 뭐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탈당하기 전에 몇 번 전화 통화를 했을 때는 일반 전화로 주셨었는데 그래서 보안에 신경을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네. 그때도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 그래도 조문에 대한 위로의 전화였기 때문에 네. 통화를 잘 했습니다. 근데 1시간이나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그 1시간이라는 단어를 저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뭐 아, 오랫동안 통화를 하기는 네. 했습니다만 1시간도 제가 말한 것은 아닙니다. 네. 대표님이 직접 밝히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통화를 하셨다. 근데 그럼 이전에도 또 통화를 하셨었다고 했는데 꽤 텀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탈당 이후에는 통화한 적이 없고요. 아. 근데 이번에 시부상 때 전화를 줘서 그래서 더 많은 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하신 건가요? 왜냐면 대표님이 하실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야당 대표시니까. 네. 우선은 뭐 시부상에 대해서 위로에 대한 말씀하셨고요. 기존에 그 여사의 시부상 때도 제가 갔었고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또 위로의 말씀들이 좀 있었고요. 그 후로 여사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들을 제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 우리가 짠 것을 너무 많이 먹거나 자주 먹으면 안 좋지만 네. 가끔 짠 것도 먹어야 됩니다. 그냥 몸이 소독이 되고.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짜게 드시고 소금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막 돼지고기 수육 같은 거 먹으면 다른 거 안 먹습니다. 그냥 소금만 찍어 먹습니다. 엄청 그것도 굵은 소금. 98까지 살았어요. 98살. 그걸 보면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늘에 달리는 것 같아요. 어제도 내가 말했지만 운명이 운명 다 정해져 있어요.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 너는 평생 돈을 얼마를 만지고 살아라. 얼마를 쓰고 살아라. 몇 명의 여자를 만나라. 몇 명의 남자를 만나라.
다 정해진 것 같아. 자식도 너는 몇 명을 낳아라. 다 정해진 것 같아. 문자를 보내서 김건희 여사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를 드리지 않았어요. 노력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어느 정도는 좀 답변을 큰 나무가 있으면 장가지처럼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지만 큰 줄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귀신 작전을 쓰는지를 모르겠다. 그게 제가 갑자기 왜에 대한 숙제를 지금 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맛있다. 자체를 또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알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뭐 그 처음에 그 발언을 하셨던 소장이 용산에서 정보를 받았다라고 했고요. 그 후로도 뭐 몇몇 기자들에게 확인해 보면은 또 용산에서 소스를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저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고 저렇게 말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내용들이 좀 맞지 않는 내용. 제가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꼭 제가 맞다. 하는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정당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사가 민간인이냐 아니면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헷갈림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영부인법, 그러니까 김건희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개혁신당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지위를 제대로 가져라. 그래야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또 마포대교 가서 무언가 지시하는 거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김건희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을 좀 얘기를 했을 때 대표님이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신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조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만 기억을 해본다면 공인이기도 한 거잖아요. 뭐 쉽지 않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절제의 리더,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나서야 할 때가 있음을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듣는 입장인데 저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여사가 이야기를 하고 대표님 듣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군요. 네네.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저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7시입니다. 7시 10분. 주셨을 때도 저는 그 전화 주셨던 것을 언론에 알린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입이 무거움 때문에 전화를 시부상에 전화 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언론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흘렸을까? 저는 그 점에 좀 기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이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시선 돌리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희가 왜를 생각한다면 허은하에게는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득될 게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당시에는 공천계획 의혹, 지금의 이런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지만 명품백 수수 사건, 예전에 우리 시골 살 때 주가 조작 사건이 홍어를 혹시 전화를 했을 때 씻을 때 보면 막걸리를 씻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단어들 항아리에 집 넣고 거기다가 삭혔는데 네. 꺼내가지고 씻을 때 물에다 안 씻고 막걸리 때 씻었어요. 이야기하는 것이 뭐 소독 겸 겸사겸사해서 물에다 씻으면 이게 맛이 없어지거든. 찐이 다 빠져나가서. 혹시 뭐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나눴을까?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얘기를 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였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도 나주 가면 다음 소식입니다. 나주시 가면 세계그룹이 이마트와 호흡 파는 거리가 있어요. 계열 분리를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거 가면. 아들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를 계속 맡고 딸 정유경 회장은 승진과 함께 홍어 축제도 한다. 사업을 완전히 책임지면서 남매가 각각 원래 목포보다 나주가 더 옛날에 유명했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신세계그룹이 오늘 임원 인사를 통해 정유경 총괄사장을 회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총괄사장에 오른 지 9년 만으로 부회장을 거치지 않고 곧장 회장으로 승진한 겁니다. 이와 함께 백화점 부분과 이마트 부분의 계열 분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정영진 회장이 승진한 데 이어 여동생인 정유경 총괄사장까지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신세계그룹은 두 회장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앞으로 정영진 그룹 회장은 이마트를 중심으로 스타필드와 스타벅스, 편의점 사업을 맡고 동생 정유경 주 신세계 회장이 백화점과 아울렛, 와. 면세점 등 패션과 뷰티 부문을 담당합니다.
1991년 삼성에서 독립한 신세계백화점은 어머니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딸 정유경 회장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경영에 있어서 유능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거든요.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룹 사업 전반을 맡고 있는 정영진 회장은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낸 이마트 실적 방어와 함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G마켓, SSG.com 등 이커머스 사업 개선도 과제로 꼽힙니다. 정유경 회장은 코로나 이후 부진에 빠진 면세점 사업 활력 개척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계열 분리가 공식화한 만큼 두 남매가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등기 임원에 오를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신세계와 이마트 주가는 마감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지난달 서울 잠실의 한 무인 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 원을 창고 관리인이 가로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관리인은 자신이 훔친 건 40억 원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 당국은 사라진 돈이 27억 원 더 있다고 보고 추적 중입니다. 정인아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 잠실의 한 무인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 원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범인은 창고 관리인인 40대 A씨였습니다. A씨는 현금 40억 원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 진짜 맛있다. CCTV 왜 건드리셨어요? 경찰은 이 돈을 모두 압수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관하던 피해자는 68억 원이 없어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창고에 1억 원을 남겨두고 67억 원을 훔쳤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범인이 훔쳤다고 주장하는 것과 27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임대창고 안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수사당국은 A씨 공범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면 27억 원의 행방도 찾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돈을 훔치는 걸 도와준 A씨 어머니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난 신고 직전 현금 주인의 지시로 가방을 가지고 나온 30대 여성도 관련이 있을 걸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68억 원이나 되는 현금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경기 분당의 한 명문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초장이 맛있네. 예상 문제를 냈는데 실제 시험에서 비슷한 문제가 20개 가까이 나온 겁니다. 해당 학원 강사는 실제 경향을 분석한 게 적중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경기도 분당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의대와 명문대 합격자를 매년 100여 명 가까이 배출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이 중간고사 수학시험을 다시 치렀습니다. 한 달 전 치른 수학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한 학원에서 해당 학원은 시험 직전 보강에서 100여 개의 예상 문제를 줬습니다. 학교 시험 22문항 가운데 18개에서 19개 문항이 학원 문제에서 숫자와 선지 등이 바뀐 채 비슷하게 나온 걸로 파악됩니다. 이 학교 수학시험은 평균이 30-40점일 정도로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학원을 다닌 학생 5명은 모두 90점을 넘겼습니다. 학원 측은 점수가 50점이나 오른 학생도 있다며 온라인에 홍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은 초장. 초장에 한번 찍어봅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예상 문제지를 없애라고 했다는 글도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학원 강사는 논란이 커지자 출제 경향성을 분석해 적중한 것일 뿐이라며 시험 문제를 예측한 방법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취재진에게도 학교에서 출제 경향을 바꿀까봐 예상 문제지를 없애라고 한 것이라며 숫자 등이 달라 완전히 똑같은 문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들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확인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유출 여부와 상관없이 재시험을 결정한 것이라며 지난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청도 곧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훈입니다. 다 먹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이 식당 가서 먹으면 사고가 났습니다. 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3, 4만 원쯤 먹은 것 같습니다. 차량을 후진한 걸로 맛있다. 정진명 기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로또 1등 꼭 드시기 바랍니다. 세금 띄고 25 화이팅!